연구단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부지를 받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갖은 비리가 드러난 전북발전연구원이 최종 징계 대상을 확정했지만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한 업체에게 쓰지도 않은 열에너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마다 대규모 수학여행 대신 소규모 테마형 학습여행으로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국내 종자 산업의 중심지가 될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지난주 첫 삽을 떴습니다.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일이 시급해졌는데요. 소유권을 가진 정부로부터 부지를 받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내 종자 산업의 중심지가 될 김제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국가와 지방 예산 800억 원을 들여 내년 8월에 완공하면 대기하고 있는 20개 종자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종자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R&D 쪽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더 종자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땅이 옛 김제공항 부지입니다.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붙어 있어서 연계 개발이 가능하고 이미 매입한 땅이어서 곧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권 신공항을 새만금에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공항 예정지라는 걸림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종자 연구단지로 좀 흡수해서 우리 종자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지를 소유한 국토교통부는 원래 공항 개발을 위한 땅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차 공개가 중앙기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그 부지 활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항 건설이 무산된 뒤 오랫동안 밭으로 방치돼 온 옛 김제공항 부지를 종자 산업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감사 결과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전북발전연구원이 최종 징계 대상을 확정했는데요. 징계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전라북도 특별 감사 결과 전북발전연구원 직원 23명이 징계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인사심의위원회를 2차례 연 끝에 징계 대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징계 5명, 경징계 14명, 주의 4명입니다. 전라북도가 요구한 징계 대상과 숫자는 같지만 문제는 경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6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라북도가 중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었지만 사직서를 내는 조건으로 경징계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요즘에는 어디 가다 보면은 항상 전 직장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 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가만히 돼서 사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잘못 지급한 이총연구원 인건비 10억 7천만 원을 돌려받는 절차도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촉연구원 가운데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최고 책임자인 원모 전 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 전 원장 등은 일부 연구 성과를 냈다지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원 전 원장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에 강제 환수가 이뤄져야 마땅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 전 원장 등이 부당하게 받은 인건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못해 징계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또는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어떤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환수하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제19 봐주기 수준의 징계와 부당 지급한 인건비 환수에 한계를 보이면서 황골 탈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감사가 제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경찰이 수자원공사의 하수처리시설 자동 측정기 계측값 임의 조작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장수의 하수처리시설 수질 감시장치 담당자를 불러
조작 횟수와 조작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진안과 장수의 하수 처리 시설 소장과 수질 감시 장치 담당자 등 8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환된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지만 환경부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확보해 일부는 피의자 신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의회가 특별 성명을 내고 진안과 장수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조작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공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국가안전의 신뢰를 흔드는 일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부발전소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업체에게 사용하지 않은 열에너지 요금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어 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부도로 폐업한 공장에 새로 둥지를 튼 익산의 한 염색 공장입니다. 일주일 뒤 정식 가동을 목표로 20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열병합발전소가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열에너지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 시험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야 마땅한 현 시점인데요. 지금 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서 모든 점검이 지금 아웃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염색업체가 앞서 부도난 업체의 사업을 승계했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부도업체가 체납한 열에너지 사용료 2억 원을 염색업체가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열에너지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여기 사업 승계입니다.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자회사에서 임대로 가고요. 주요 경영지 가고요. 사업 내용은 똑같죠. 그러면은 이건 사업 승계로 보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염색 공장 측은 사업 승계가 아닌 전혀 다른 회사라며 법규에도 벗어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우리 빨리 가동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용하고 계속 있기 때문에 가동된다 보고 지금 채우는데 그런 비용을 제가 다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답답하지요. 열병합발전소가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많은 자금을 투자해 새롭게 공장 가동을 준비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지난 2일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KTX 이용객이 3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북에서 KTX를 이용한 승객은 6만 9,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차역별로는 정읍역과 남원역 이용객이 각각 40%씩 늘었고 익산역은 36%, 전주역은 31% 늘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 승마장이 생깁니다.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대상지로 군산과 익산이 선정돼 군장대학교와 익산시 낭산면에 공공승마장과 민간승마장이 각각 건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승마장을 추가로 건설해 관광 레저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수학여행의 풍속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대규모 수학여행 대신 소규모 테마형 학습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이 고등학교는 올해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학습으로 확정했습니다. 학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여행지는 서울, 경기, 충청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곳에서 문이과별 그리고 반별로 다르게 테마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실에서 겪지 못했던 거, 알지 못하는 것을 직접 현장 가서 보고 느끼고 그야말로 체험을 하는 거죠. 이제 학습의 개념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그냥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별로 회의도 하고 자기들 학생들의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풍속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전북의 760여 개 학교 가운데 수학여행으로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78%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여행이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대규모 여행은 25%에 그쳤고 해외 수학여행은 14개 학교만 진행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테마로 진행할 때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학여행 풍속도가 갑자기 변하면서 학생들의 소중한 추억을 빼앗을 수 있다는 볼멘 소리와 함께 여행업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가 학생 동의 없이 제자들을 외부 공연을 위한 연습에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은 A 교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전공 수업을 대체해 도립구학원 정기 공연에 객원무용수로 참여시키기 위해 연습에 동원했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북대 측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누리과정 예산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시민 2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국제대회와 전국대회가 잇따르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전북팀이 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규모 대회가 잇따르면서 전라북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군산에서는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동호회원 등 모두 12,0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풀코스 인원이 약 200~300명이 늘었다는 부분과 국내 메이저 대회에서 국가대표 선발대회 마지막이라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주에서는 내일부터 1,800여 명이 출전하는 전국 남녀 탁구 선수권 대회가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주말인 11일에는 제1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시도대항 테니스 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선수와 임원, 동호회원 등 모두 2,000여 명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첫 번째 대회가 저희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통령기도 유치를 해서 저희 전라북도 동호인 테니스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익산에서는 내일 2015 회장기 전국 여자 소프트볼 대회가 개막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각종 대회에서 전북팀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올해 첫 대회인 실업연맹회장배 전국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백정수는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장민을 꺾고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북중은 제43회 춘계 전국 중고 유도 연맹전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광주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며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을 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두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 생명권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군산 전북대병원을 조속히 건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병원이 들어설 백석제의 생태 다양성과 역사적 가치를 내세우며 병원터 이전을 주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을 고쳐서 싼 값에 임대하는 사업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30곳을 고쳐 주변 시세 반값에 최대 5년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상대 폭력 조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폭력치료 강의 500시간 수강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 폭력 조직원인 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과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병원 직원들을 폭행해 전치 6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순창이 18.2도, 전주는 16.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주가 2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약한 비가 오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